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지원군 홍선혜입니다. 이 시간은 NCS와 관련된 실전 취업 토크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찾는 게 너무나 익숙해졌지만 취업 정보만큼은 이 발품을 팔아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찾을 때 또 찾을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알짜 정보들이 많이 있죠. 자,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대학교 내에 위치해 있는 취업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그 대학교 취업정보센터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충청대학교 취업정보센터의 남영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어떻게 여름 잘 지내셨어요? 정말 유난히 더웠죠? 그렇죠. 네. 너무나 더웠는데 그래도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반대로 네. 아이들 취업률 때문에 항상 또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최더위를 100% 다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네, 좋기도 심각하죠. 하고 네, 한편으로 심각하고. 그렇죠. 한편으로 또 씁쓸하기도 하고 네. 그런 여름을 또 보내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얼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수미 취업 컨설턴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충청대학교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과 진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컨설턴트 이수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남영찬 센터장님과 이수미 컨설턴트 모시고 두 분과 함께 오늘 취업정보센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교, 예전에는 학문을 연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자 목표였다면 요즘에는 취업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2년제든 3년제든 4년제든 취업률 얘기 그리고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충청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일단 취업률로부터 자유로운 대학은 없을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대학의 어떤 그 기준을 MC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학문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취업이 잘 됐느냐 못했느냐 그 취업률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모든 대학들이 졸업생들의 취업률 얘기만 나오면 네. 바짝 긴장하고 항상 취업률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예전에는 학문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상아탑으로 비유를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10몇 년, 20몇 년 만에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느끼시죠? 현장에서. 그럼요. 네. 저희는 요즘 상아탑이란 말은 현실적으로 그렇죠. 거의 쓰여지지 않고요. 요즘 취업탑 이런 얘기 많이 취업탑. 합니다. 아유. 뭔가 현실이 확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하면서 좀 씁쓸해지기도 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취업정보센터라는 게 그 대학교 취업률에서 상당히 중심점에 위치를 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취업정보센터라는 게 생긴 게 언제부터인가요? 네, 일단 취업정보센터는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게 됐죠. 그렇죠. 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했다고 해서 졸업생들의 취업을 등한히 할 수는 없으니까 비록 위기 상황이 되더라도 어떻게 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아이들을 더 취업을 잘 시킬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각 대학들이 2008년, 9년부터 서서히 취업정보센터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고요. 저희 충청대학교에서는 참고로 2014년에 정식으로 취업정보센터가 발족을 해서 센터장인 저와 또 오늘 이렇게 참가하신 우리 이수미 컨설턴트님 그리고 텔레마케터 이렇게 3명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취업 컨설턴트라는 건 워낙 좀 많이 들어봐서 익히 알고 있는데 텔레마케터요? 그건 뭔가요? 텔레마케터 하면 대부분 쇼핑몰 그렇죠. 또는 온라인 쪽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만큼 대학 현장에서도 취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텔레마케터가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경우는 외부로부터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전화로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 직접 대학교에 이제 전화를 해서 네. 아, 그 대학에 있는 인재들을 좀 추천해달라 뭐 이런 예,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오. 예. 그래서 그런 걸 뭐 전문화되지 않은 사람이 응대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대학과 기업 간의 소중한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학들도 전문가를 텔레 마케팅을 통해서 예, 취업에 일을 해줄 수 있는 텔레마케터를 채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텔레마케터라는 네. 역할도 또 따로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렇게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곳 네. 취업정보센터인데 대학들마다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다 있는 현실인가요? 어때요? 거의 모든 대학이 이름에서 취업정보센터냐, 뭐 취업지원센터냐, 지원센터냐, 뭐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네네. 아마 모든 대학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그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곳이 다 생겼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름의 차이, 뭐 네. 취업지원센터인지 정보센터인지 이런 차이만 좀 있다 뿐이지 대부분의 대학의 위치에 있는 이 취업정보센터, 저희는 편의상 네. 취업정보센터로 네.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을 그럼 정의를 해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겠죠. 센터니까. 남영찬 네. 센터장님처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센터장은 일단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안에 있는 업무보다는 대외 업무, 예를 들어서 취업처를 발굴한다든가 네. 또 취업과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MOU를 맺는다든가 또 뭐 학교의 CEO이신 총장님을 모시고 기업체를 방문해서 취업처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한다든가 네. 이런 대외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내부에서 취업 컨설턴트께서 취업 캠프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취업 특강이라든가 네. 학생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이제 운영하게 될 거고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텔레마케터는 이제 전화로 전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구인구직 정보뿐만 네. 아니라 저희가 또 구인구직처를 많이 찾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찾는 거죠. 네네. 그런 업무를 하고 그렇게 크게 세 가지의 직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센터장님이 있고요. 그렇죠? 네. 취업 컨설턴트, 텔레마케터 이렇게 세 가지 직군이 힘을 합쳐서 우리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 취업정보센터, 취업지원센터인데 자, 취업 컨설턴트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이수미 컨설턴트님. 그 안에서 지금 컨설턴트로서 그러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네. 취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는 뭐 전공과 관련된 진로 지도나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재학생이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입사 지원서나 아니면 모의 면접 클리닉 같은 것들을 지원하면서 취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사실 좀 필요한 것들도 다르고요. 고민들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맞춤형으로 좀 해주시나 봐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전문대이기 때문에 네. 전문대학의 특성상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랑 좀 차지하고라도 요즘 대학생 아이들이 그 학교를 입학할 때 보통 전공 선택에 대해서 할 때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이나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나 아니면 주변에 취업이 잘 된다라는 권유에 의해서 많이들 전공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초반에 많이들 그 전공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네. 적응하는데 그래서 저희 쪽으로 상담을 오게 되면 저희가 전공과 관련된 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무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안내해주고 그 직무가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가 찾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주고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취업정보센터 대학교 내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 하면은 4학년들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취업이 막 임박한, 좀 절박한 학년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했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전공에 대한 고민이라면 1, 2학년들, 그러니까 새내기들도 좀 많이 찾나 봐요. 어때요? 그렇죠. 자신이 네. 목표하고 계획해서 들어온 전공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공과 약간 불일치를 겪는 경우들이 많고 그 네. 안에서 좀 목표를 찾는 것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전공을 선택을 할 때 사실 고등학교까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딱 정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상담을 하셨던 사례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한 네.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여학생이었는데요. 아, 기계공학을 여학생이요? 예, 네. 좀 여학생이 기계공학을 전공하니까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부모님께서 이쪽이 취업이 잘 된다더라. 앞으로 여성 공학도가 뜬다더라.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권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네네. 딱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수업을 들으니 자기가 기계 쪽으로는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친구가 왜 그 기계를 하고 싶지 않은지 그걸 물어봤는데 그냥 이유 없이 단순히 기계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업심리검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찾아보니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서포트하는 업무 그리고 컴퓨터를 다룬다거나 CAD 세분화 작업하는 것들을 훨씬 더 잘하는 성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기계 분야가 단순히 그냥 설계만 기계를 조립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설계를 한다거나 컴퓨터 작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 아이가 그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진로 지도를 했었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학생은 지금 예. 어떻게 지내요? 예, 지금 이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고 계속 그쪽으로 커리어를 좀 쌓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조금 처음에 했던 고민은 네, 예. 살짝 없어지고 열심히 네, 하고 네.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나요? 목표를 잡아서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런 경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아, 취업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처음에 마음을 못 잡고 내가 이 전공으로 계속 갈지 말지면 사실 정말 힘들잖아요. 네, 학교 그렇죠. 다니기가.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해주신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취업에 대한 상담이나 뭐 전공에 대한 상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커리어 개발에 대한 지도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저희 대학에서는 네. 커리어 개발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아. 네, 커리어 개발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전공이 과연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인가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에 맞는 네.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네. 학생들을 지도하고요. 두 번째로 주로 방학 기간을 통해서 현장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학문을 현장에 가서 과연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실습 제도를 운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주로 방학 기간에. 네. 그래서 학문적으로 배웠던 걸 현장에 가서 한번 써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내가 막상 사회에 나가려다 보니까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다. 네. 어떤 나만의 뭔가 그런 무기가 좀 더 별도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뚜렷한 목표의식만 갖고 있다면 공부부터 현장 학습, 더불어 네. 자격증까지 커리어 개발을 그렇게 저희가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리어 개발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군요. 네. 뭐 어디에 그냥 무작정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취업처만 서로 소개를 해주고 취업이 될 때까지만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라요. 네.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먼 미래를 위해서 현장 실습이라든지 네. 이런 것까지도 다 상담을 해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본인은 아까 컨설턴트께서 얘기했다시피 기계공학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왔는데 네. 막상 뭐 어떤 친구는 관심은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건 내가 생각하던 그런 직업이 아닐 수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현장 실습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커리어 개발에 아주 중요한 툴로 학교에서는 인정하고 그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실습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방학을 통해서 현장 실습을 시켜주신다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떤 뭐 기업처, 네. 어떤 기업에 나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 가장 보편적인 게 네. 학과에서 지도 교수님께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 네. 예를 들어 전기 전공이다. 그럼 전기 관련된 회사를 많이 알고 계시겠죠. 네네. 교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회사를.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과 평상시 유대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방학 때 이렇게 현장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학생들을 좀 현장에서 실습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도 언젠간 사람을 써야 되는데 정말 저 친구가 자격이 있는지 네. 그걸 한번 검증해 보고 싶다. 그래서 서로 간의 그 어떤 필요와 충분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되기 그렇죠. 때문에 서로 윈윈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좀 현장 실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어떤 빅데이터라든가 아주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것들은 최근에 예, 네네. 그런 기업들은 기업은 있는데 네. 학교에서 아직 제대로 가리키거나 그게 좀 시간적 그렇죠.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걸리죠. 네네. 네. 그럴 때 저희가 그러면 학문적인 부분은 좀 살짝 뒤로 하더라도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과연 거기에 관심이 많은가 네.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또 저희 취업정보센터가 나서서 직접 발굴을 해서 네. 네, 기업과 학과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기업들과는 학교 차원에서 따로 좀 제휴 같은 걸 맺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장 실습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현장이라는 말이에서 그런 느낌이 있다시피 그렇죠. 일단 안전사고도 학교는 되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기업과 MOU를 반드시 맺어야 되고요. MOU를. 예. 네네. 그리고 또 그 이면에 보험도 또 들어야 되고. 학생들의 안전이나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걸 위해서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네. 네, 건강하게 현장 실습을 마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 그중에서 또 커리어 개발 그 세부적인 내용 안에는 현장 실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시는데 취업정보센터 안에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저희 취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취업 캠프, 그리고 취업 특강, 그리고 입사 지원서나 모의 면접, 뭐 이렇게 입사 지원 경진대회, 그리고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취업 캠프는 보통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그 외부에 나가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내 캠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거의 모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 특강 같은 경우는 그 전공과 관련된 전문가 초빙을 하고 아니면 또는 CEO 등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그 전공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입사 지원서나 모의 면접 경진 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서류 하나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네. 아이들이 추후에 입사 지원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취업 캠프도 있고 취업 특강도 있고 또 취업 경진 대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건 어떤 대회예요? 취업 경진 대회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보통 입사 지원서 경진 대회랑 모의 면접 경진 대회 이렇게 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입사 지원 경진 대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특강을 진행을 하죠. 그럴 때 기업 분석이나 직무 분석을 반드시 해서 네. 아이가 앞으로 지원을 하는 곳에 그 직무를 명확하게 알고자 하고 또 그 직무에 관련된 서류를 하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가 끝난 다음에는 자기가 그 직무에 대해서는 하나쯤은 그 지원할 수 있는 서류를 완성을 하고요. 또 모의 면접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보통 면접관을 초빙을 해서 보통 면접을 실시를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 스스로 면접자, 관찰자, 그리고 참가인 이렇게 나눠서 네. 아이들 모두 면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캠프의 제일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서로 그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다 보면은 자기가 면접관이 됐을 때 굉장히 그 세밀하게 생각보다 네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문제점들을 잡아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문제점을 네. 친구의 문제점을 보면서 자기를 반성하기도 하고 이 친구는 이렇게 답변하는구나 이렇게 알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거기서 본인들이 선출을 해서 최고로 잘한 사람 이렇게 뽑아서 시생을 하기도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면접을 볼 때는 그렇게 안 돼도 네네. 그렇죠. 면접관이 그렇죠. 되면은 상당히 넌 이걸 고치면 좋겠어. 네네. 상당히 잘 잡아낼 수가 있죠.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하게 저희가 보지 못했던 부분도 아이들이 찾아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친구들끼리 콕콕 집어주고 예, 뭔가 그래서 상상이 돼요. 네.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여기서는 이 안에서 끝나는 거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바깥으로 갖고 나가지 마라. 라고 농담 삼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앙금을 쌓아두지 말고 네. 여기서 끝이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취업 준비하면서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이게 혼자 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취업 캠프는 몇 박 며칠인가요? 저희는 교내 캠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몇 박 며칠은 아니고요. 하루 정도? 예, 네. 입사 지원 캠프 하루 정도, 그리고 모의 면접 캠프 하루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입사 네. 지원서 쓴다고 하면 거의 다들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실 되게 좀 참여하는 것도 미온적이고 한데 자기가 그동안에 진행했던 것보다 실제적으로 그 서류를 쓴다거나 이런 거에 실무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반응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참가를 할 때 내가 이 기업을 정말 꼭 가고 싶은데 하나 정도? 그렇게 네. 꼭 하고 싶은 기업 하나 정도는 마음속에 정하고 오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기업보다는 네. 사실은 직무에 맞춰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아이들한테 많이들 권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한 회사에 수많은 직무가 있고 그 어떤 일을 할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 맞추는 것보다는 일에 맞추는 것이 제가 서류를 하나를 쓰더라도 더 다양하게 다른 곳에도 쓸 수 있어서 저희는 직무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회사보다는 직무에 맞춰서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을 네. 해주시는 건데 요즘 취업 트렌드가 사실 기업보다는 네. 직무 중심으로 맞춰져 네. 있잖아요. 그것도 좀 반영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취업 트렌드도 마찬가지인데 네. 예전에는 사실은 워낙에 직무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했었는데 저희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네. 아이들도 그렇고 대기업이나 큰 기업, 그러니까 네임밸류를 보고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에 맞췄던 거예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하는 것에 맞춰서 가는 게 좀 옳은 거죠. 그렇군요. 직무 중심으로 네, 교육을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교내에서 취업정보센터에서 이런 정보도 얻어가고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그러고 있나요? 저희는 전체 재학생이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4,500명. 네. 그런데 저희가 1년 연간 그 취업 캠프, 뭐 경진대회, 기타 모두 취업 특강을 포함해서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참가했는가를 보니까 네. 대략 한 3,000명 정도는 참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제가 바라는 거는 네. 그런 어떤 숫자보다도 좀 심도 있게 자주 좀 찾아와서 예, 한 번에 어떤 일회성 그런 행사가 아니라 내가 이걸 모의 면접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네. 이러길 바라는데 아이들은 또 아무래도 계속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도 따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마치 어떤 홈 태스크처럼 내가 일을 하나 마쳤구나. 그래서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보다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찾아주는 친구들이 취업에 훨씬 더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4,500명 중에서 1,500명은 그러면 참여를 한 번도 안 해볼 그렇죠? 그렇죠. 친구들이고 네. 3,000명 정도는 참여를 했지만 또 그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한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렇습니다. 뜻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학교 네. 생활이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바빠서.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교과목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학점에 따라서 장학금수에 또 여러 가지가 또 수반되니까. 그렇죠. 네. 또 저희는 방학 기간 중에 또 현장 실습을 운영하다 네, 네. 보니까 또 짬짬이 또 부족한 자기들의 경험 또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라도 또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요즘 아이들이 상당히 바쁘게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바쁩니다, 학생들. 네.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이렇게 막 퇴근을 못 하고 그 대신 이제 저희는 당근 책을 많이 쓰는 거죠. 당근이요? 예. 뭘 주시나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따도록 너희가 준비한다면 저희 센터에 와서 신청을 하면 그 자격증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100% 다 보존해 준다. 와, 오, 괜찮은데요? 예. 네. 또 아까 컨설턴트께서 얘기했다시피 경진대회, 네, 입사지원서 경진대회든 모의면접 경진대회든 참석하면 수상자 폭을 좀 넓혀서 네, 수상자들한테 포상도 실시하고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이웃집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어쨌든 저희의 숙제입니다. 아이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하는 게.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사실 굉장히 좀 친근하시잖아요. 친근한 그런가요? 이미지의 아니, 말투도 고맙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대화를 나눠보면 좀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컨설턴트님께서 직접 학생들을 대면하고 1대1로 만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제 집 드나들듯 취업정보센터를 네. 드나드는 네. 눈에 많이 익은 그런 네. 학생들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좀 부족해요? 아직까지는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네. 사실 저희도 그게 숙제라고 맨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근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그 취업정보센터의 문턱 넘는 게 취업의 문턱처럼 굉장히 높게 해서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정도의 문턱도 못 넘으면 정말 취업의 문턱은 넘을 수 없는데 이거는 좀 여유 있게 생각하고 좀 쉽게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저희 센터에서 무조건 접수를 받아서 아이들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좀 참여가 쉽도록 접수 내는 건 사실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사실. 네, 하다 그렇죠. 보면은 조금 문턱도 좀 더 낮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드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희가 듭니다. 앞으로 좀 더 네.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방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 이제 여름 방학 이제 거의 뭐 끝나가고 끝난 곳도 있고요. 근데 방학 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진짜 취업 준비에 매달려요. 진짜 준비 많이 하거든요. 뭐 영어 성적이라든지 자격증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많이 쓰고요. 근데 정작 혼자 한단 말이죠. 혹은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네.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네. 전문대학이기 때문에요. 좀 약간 특성이 좀 다른데 아까 말씀하셨던 방학 중에는 아이들 현장 실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 중에는 거의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있고요. 취업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서류를 작성한다거나 코칭을 받는 건 거의 학기 중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쓰럽기도 하고 네. 예, 좀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짧은 네. 시간 내에 또 열심히 하는 네.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장학금을 받으면서 계속 네.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입사 지원 서류를 쓰고 있는데 그동안 너는 그럼 학기 중에 무엇을 했니? 네. 라고 얘기했더니 입학하면서부터 졸업한 그 2학기 하반기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저녁에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를 지급하고 네. 자기의 그런 생활비는 자기가 벌어서 아유. 썼던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2년의 시간이 자기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너무 바쁘고 알차게 보내나 네, 봐요. 굉장히 그렇게도 보냅니다. 그렇군요. 취업정보센터 뭐 1, 2학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네. 그런 프로그램 아까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비율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3, 4학년이 많은 게 사실이죠. 아유, 그렇죠. 3, 4학년에 거의 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 4학년들이 오면 일단 절박합니다. 그렇죠, 센터장님. 1, 2학년들은 그래도 좀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고학년일수록 좀 바빠져요, 마음이. 그렇죠. 그럼 프로그램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고학년이 되면 지금 MC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시기야말로 취업의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진로를 잘 모르겠다.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한다. 참 그런 친구들 보면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안타까워요. 예. 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정말 취업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데 네. 정작 저학년일 때 고민을 했어야 될 걸 그때 하지 않고 이걸 고학년까지 그 짐을 가지고 와서 고민한다는 게 네.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깝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고학년을 중심으로는 뭐 취업 캠프 또는 그 1대1 맞춤형 컨설팅 그 친구가 만약에 자기소개서 때문에 고민을 하면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해주고요. 네네. 면접 때문에 고민을 하면 면접, 뭐 자격증 때문에 고민하면 자격증 그런 컨설턴트들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공이 좀 나와 안 맞는다 이런 고민은 사실 하려면 저학년 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고학년 때는 실질적으로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개발 아니면 현장 실습 뭐 이런 것들에 좀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저학년에 할 고민을 고학년까지 끌고 가면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 잡을 건 확실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학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 진로 지도에 대해서는 우리 네. 이수미 컨설턴트께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시니까. 아, 그렇죠. 그 들어볼까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진로 지도나 목표 설정 이런 쪽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직업 심리 검사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워크넷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저희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의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쪽에 가고 싶은지 또 진로나 적성은 어디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찾아내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커리어 개발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때부터 네. 어떤 길로 갈 건지를 좀 네네. 안내를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 필요한 자격증도 딸 수 있도록 그렇죠.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자격증 같은 거는 뭐 어떤 자격증이 있을까요? 종류에는. 저희 학교에서 지금 현재 네.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 과정은 뭐 컴퓨터 관련이라든지 아. 사무 실무 네. 관련해서 자격증 그리고 또 어학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공학 관련해서도 전문 자격증 취득에도 지금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네.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저희 센터장님께서 네. 언뜻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자격증 뭐 취득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업 과정을 운영을 해서 아. 그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응시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려면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수업을 이제 그렇죠. 하시는 거군요. 예. 수업을 와서 듣고 공부를 해서 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맞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100% 활용을 하면 정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필요한 것들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 나누면서 해보게 되는데요. 센터장님, 기억에 남는 학생 분명히 있으시겠죠? 아, 그럼요. 네, 많으실 테지만 그중에서 지금 기억에 남는 학생 딱 떠오르는 아, 네. 말씀해 주신다면요. 참 정말 아주 독특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특한, 네. 네. 어느 날 저한테 제 자리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부분 학과 지도교수를 동반하고 저를 찾아오는데 당돌하게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네. 자기가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 1차 합격을 했다. 1차예요. 예.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학교의 큰 경사거든요. 재학생이었나요? 재학생이요. 그것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 네. 야, 이거 갑자기 어떤 승부요? 어떻게 좀 뭔가 이거 물건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도와주고 싶은. 네네. 네. 그런 생각이 막 불끈 들어와서 와라, 찾아와라. 네. 또 그 친구가 바로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죠. 네네. 이 친구 우리 학교에 앞으로 어떤 대표적인 취업 성공 사례로 끌고 가고 싶은데 어떤 친구일까?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왜요? 일단 40대 중반. 어. 뭐 하나 이렇게 딱히 드러낼 만큼 그렇게 특징이 없는 그런 태도, 어떤 자세.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만학도 있는 만학도입니다. 건가요? 여학생.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두 아이의 엄마고. 네. 예. 그래서 와. 그 학생 일단 첫인상이 만약에 저의 첫인상이 이렇다면 면접관의 첫인상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너는 이런 특징 같은 게 좀 아무래도 어필하기가 힘들다.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워낙 여러 군데서 지도를 받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일단 제일 먼저 면접 복장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네. 옷은 몇 개 있냐. 딱 두 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두 옷을 다 갖다 놓고 코디를 해가면서 이렇게 복장부터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면접일이 되니까 본인도 긴장을 했겠습니다만 지도를 했던 저는 말도 못하게 저도 긴장을 네. 했겠죠. 저도 또 합격하길 바랬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이 오나 언제 강남 같은 제비가 박 씨를 떨어뜨려 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셨군요. 네. 네. 저녁 때가 다 돼서 이 친구가 전화를 전화가 했더라고요. 왔어요? 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요? 떨어졌나요? 교수님 저 떨어졌어요. 아이고. 아니 면접 당일날 발표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그러게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제가 너무 면접을 못 본 것 같다. 네, 본인 스스로. 결과는 안 나왔지만 뻔하다. 너무 네네. 못했다. 예.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없어서 일단 결과 나온 다음에 다시 찾아와라. 네. 이제 제 속마음은
또 다른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네. 과연 무슨 전화일까? 네. 또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번에는 너무 우네요. 네. 합격했다고. 합격했어요? 네, 합격했다고. 오. 네, 정말 신기하죠, 그죠? 떨어진 줄 알았는데 네, 못 봤는데. 네. 어이구. 그래서 너무 제가 잘 됐네요. 네. 네, 그 친구하고 그 면접 팁을 알려줬던 게 네. 다름 아닌 아무것도 특징이 없던 친구한테 과연 어떻게 특징을 심어줄 것인가. 저는 그 친구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모성애라는 단어를 이 친구한테 앞세우자고 했습니다. 아. 네. 가난을 절대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또 싱글맘으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이겠다는 네. 그런 어떤 강한 모성애야말로 웬만한 응시자들은 대부분 다 젊은 친구들이니까요. 그렇죠. 미혼일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어필한 게 그래도 면접관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지긋하시니까 그렇죠. 아마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대성통곡을 2번 제가 경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훈훈해졌습니다. 네, 마음도. 그런데 이어가 볼까요? 컨설턴트님도 좀 생각나는 사례가 있으시겠죠? 저는 이제 갖춰지지 않았던 네네. 분위기가 저는 좀 갖춰진 그런 사례도 친구의 많겠죠.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네. 예전에 한번 다들 아는 대기업 엘모 회사에 네. 지원을 굉장히 희망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남학생이었는데 네. 학점도 굉장히 우수했고 자격증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쪽에 가고자 하는 준비도 굉장히 철저하게 잘 돼 있었고 공학 계열 치고는 전문대 공학인데도 불구하고 어학 자격도 있을 정도로 자기가 많이 준비해 놓은 친구였었습니다. 소위 그래서 말하는 뭐 스펙적으로도 여러 가지 스펙이 어느 정도 다 갖춰져 네.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본인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역시 겉으로 보이는 스펙으로는 네.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1대1 면접 클리닉을 몇 번씩 진행을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떨어지고 온 거예요. 그럴 그래서 수 최종 있죠. 면접까지 갔는데 떨어져서 그 친구를 불러서 면접에 다 복귀하고 네.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어떤 자세로 했느냐 해서 다시 한번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네. 2번째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뭔가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네, 우리 한 네, 번 네. 더 해보자. 그러고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이렇게 네. 세밀하게 동영상 다시 한번 촬영하면서 했는데 3번째도 역시 안 됐어요?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의 문제이기도 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인사 담당자 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이 학생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다른 아이들한테 진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좀 꼭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L 기업의 네네네. 인사 담당자한테 네네.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오, 네. 예, 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그럴 것 같아요. 진로를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이 면접 과정에서 봤을 때 거긴 다대다 면접을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아이들 답변을 할 때 이 친구는 자기의 답변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표정도 굳고 계속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인사 담당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 능력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만 되면 회사에 와서 다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만 인성은 어떻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우리가 채용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학생하고 네. 얘 이래서 너가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쭉 했죠. 그랬더니 네네. 처음에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난 얘기를 잘 들었는데 왜 그러냐. 난 제가 무슨 얘기를 몇 번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난 다 기억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죠. 예, 굉장히 그 친구 입장에서는 네. 억울하죠. 그래서 남들이 얘기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네.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제서 수긍을 하고 네. 지역 내에 있는 이제 중견기업의 네. 기술 관리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했나요? 예, 했는데 지금도 이제 이 친구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친구는 향후 5년 후에 자기의 지금 역량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또 기술도 익히고 그리고 사회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좀 사람들과 관계하는 법을 좀 더 익혀서 엘모 회사의 경력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목표를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직접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네네. 그 학생 경우처럼 이렇게 경력도 쌓고 여러 가지를 배워서 또 돌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대기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바닥인 생산 직렬부터 많이들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경력을 쌓아서 좀 더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아이들한테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참 컨설턴트님이 적극적으로 진짜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까지 해서 네. 그렇게 하셨잖아요. 보통도 이렇게 적극적이세요. 사실 지금 뵙기에는 상당히 얌전하시고 그렇게만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네. 면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저 자신한테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얘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저 자신도 되지 납득이. 않으니까, 네.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알지 않으면 제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인사 담당자랑 통화를 하고 나서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이 일단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기업 면접을 올 때는 대체적으로 1대1 면접 클리닉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다대다 면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거를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던 저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좀 면접 클리닉 할 때도 다대다 면접을 한 번 더 이렇게 선호하는 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대1로도 이제 예, 방법을 하죠. 알려주시지만 네, 그렇죠. 그 경험을 통해서 다대다로도 그렇죠. 연습이 필요하구나 아셨군요. 면접의 방법이 1대1도 있지만 다대다 면접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말 취업정보센터 안에서 학생들도 성장을 하지만 이렇게 컨설턴트님도 같이 함께 성장을 해 나가는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센터장님 정말 뭔가 우리 학생들한테 꿈을 주고 그렇죠? 올바른 진로를 좀 개발하게 하고 결국에는 취업까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뭔가 열정과 노력이 오늘 느껴지는 대화 내용이에요. 그러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많은 학생들이 좀 만나고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이것만큼은 좀 재학 중에 꼭 이용을 해봐라라고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경험보다 소중한 자산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실제 입사 지원서를 한번 써보고 입사 지원서 경진대회 참여를 해보고 네. 또 조금만 노력을 인정받아도 저희가 포상을 해주니까 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경험 쌓고 네네. 포상금 받고 또 하나는 역시 모의 면접 아까 우리 컨설턴트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경험이 중요합니다. 학생들 면접장에 가면 제대로 말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긴장도 하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떨려요. 절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쌓는 것이 학과 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강조해드리고 싶고 네. 혹시 시청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경험의 장을 어떻게 더 다양하게 자주 만들 것인가 그런 쪽을 좀 고민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서 취업정보센터에 방문해서 이용한다면 이런 걸 얻어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취업정보센터를 오는 즉시 네. 가장 따끈따끈한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턴트들이 매일같이 연구를 합니다. 네. 요즘 채용 트렌드가 뭔지. 왜냐하면 채용 정보를 저희가 접하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이번 학기엔 이런 업종이 뜨는구나. 이런 직군에서 사람을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정보를 먼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아주 핫한 정보입니다만 가끔씩 아주 중요한 기업들에서 갑자기 인력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급하게 인력을 충원하려고 급구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것도 아주 훌륭한 기업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정보는 오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려주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주 평상시에 온 친구들이 정말 문 열고 교수님 뭐 없어요? 좋은 일자리? 마침 잘 왔다. 너 정말 잘 왔다. 이 일자리는 너를 위한 것 네, 같다.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매칭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 컨설턴트님들의 그런 어떤 아까처럼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애정 어린 지도를 받는다는 건 정말 어디 가서 저는 돈 주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마치 동생처럼
때로는 뭐 자식처럼 이런 애정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는다는 건 정말 소중한 기회니까 일단 한번 와봐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와봐요. 네. 네. 충청도 사투리로 네, 네, 그렇습니다. 구수하게 또 표현해 주셨는데, 아, 그래요. 초, 중, 고 선생님들, 은사님들, 그 은사님들의 정에 비해서 대학교 가면 좀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힘들다 하는 학생들 많은데, 사실 이렇게 취업정보센터 통해서 그런 정들도 느끼고 열정도 배워가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컨설턴트님 뭐 노력 지금도 너무나 하고 네. 계시지만 충청대학교뿐만 아니라 뭐 다른 많은 대학교의 취업정보센터에 많은 학생들이 좀 드나들기 위해서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학생 입장에서 보자면 네. 취업정보센터를 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솔직히 말하면 참여를 안 한 이유가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그 프로그램에서 사실 실망을 느껴서 참여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하고 자꾸 이렇게 눈에 익히면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급구되는 프로그램에도 예, 아무래도 사람이 자꾸 보면 정이 들잖아요. 이게 좋아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빠른 연락을 줄 수도 있는 네.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저희 이제 취업정보센터가 좀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취업 트렌드에 맞춰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를 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매칭이 된다면 요즘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한데 그 취업정보센터가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인터넷 통해서 너무나 정보 찾는 게 익숙한 세대들이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또 그것 외에 발품 팔고 이렇게 네. 면대면으로 네. 정도 쌓고 이러면서 또 얻을 수 있는 맞아요. 고귀한 아이들이 정보들. 굉장히 인터넷을 많이 네. 활용을 해서 굉장히 정보를 빨리 얻는 것 같지만 의외로 누구나 다 알 것 같은 정보를 모르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면대면으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얻어가는 것들도 서로 예, 많죠. 그래요. 뭐 발품을 판다 그래서 정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꼭 한번 방문을 해서 네.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청대학교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나눴던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은 다른 학교에서도 이 정도는 다 하고 있다. 좀 보편적인 것들이라면 충청대학교만의 뭔가 차별화된 그런 특별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센터장님?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네. 일단 저희 대학에서는 이 취업에 대한 고민은 재학생들 고학년도 합니다만 실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한 친구들 졸업을 하고 나면 학교는 아무래도 재학생 위주로 운영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 친구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자칫 소홀하게 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떠난 졸업생들. 네. 졸업생 중에서 미취업자들.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졸업생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드림 프로젝트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오, 드림 프로젝트. 네. 이름이 좋아요. 괜찮나요? 네, 뭔가요? 네, 드림. 그 친구들이 아마 드림은 취업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저희가 졸업자 중에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합니다. 네. 어떤 직군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일단 그 학생들의 일자리 욕구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기업을 서칭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네.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학교로 저희가 초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생도 초빙을 하고 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실제 채용의 1단계를 오. 실질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마지막 갈 때 귀하는 1단계까지 합격했으니까 며칠 후에 사무실로 방문해서 우리 CEO와 함께 마지막 면접을. 오. 네, 그래서 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네. 나름 의미가 있고 또 졸업생들도 우리가 학교가 졸업했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가 취업할 때까지 신경 쓰는구나. 그래서 저희 충청대학교는 교육은 입학부터 취업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이 아니라 네. 취업까지가 우리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신경을 쓸 그런 그래요. 계획입니다. 네. 방송에 이제 나오신 김에 네. 그런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런 어떤 취업정보센터 이용과 더불어서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겠죠. 네. 네,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무엇보다도 네, 먼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네. 특히 졸업생 같은 경우는 아직 미취업자가 되면 자칫 교수님을 만날까, 후배들을 만날까, 그래서 쉽게 학교를 다시 찾지 않더라고요. 아,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네, 사실. 네. 그 마음은 희한해요. 맞습니다. 네, 잘 못 가겠어요. 네, 우리 네. 학교인데도. 네. 네. 근데 그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취업에 관련된 가장 핫한, 가장 최근의 정보를 집대성하고 있는 곳이 취업정보센터니까 네. 적어도 학과까지 만약에 발걸음이 가지 않더라도 일단 취업정보센터는 용기를 내서 일단 방문을 해야 된다. 방문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먼저 용기를 좀 가져달라고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끈기. 네. 네. 한두 번 입사 지원해서 실패한 친구들은 자칫 내가 정말 자격이 없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입사를 동시에 지원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 실력 차이는 거기서 거기. 종이 한 장 차이? 네, 네네. 정말 차이가 없는데 네. 단지 그 순간 그 기업에서 선택을 못 받았을 뿐이지 절대 실패한 게 아닌데 한두 번 실패했다고 나서 해서 자꾸 그런 기회조차 갖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저는 끈기 있게 문을 두드려야 된다. 왜냐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리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아, 컨설턴트님이 이제 학생들 만나다 보면 취업정보센터에 와서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 뭐 진로 이런 것들 외에 좀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하면서 뭘 가장 고민하고 물어보나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실질적으로 써야 되니까요. 그렇죠. 제일 어려워하는 거기도 네네. 하고요. 그런데 성장 과정이나 뭐 자기의 강점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써갖고 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길게 써갖고 오는데 보통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는 거의 두세 줄. 이 정도에서 거의 끝내고 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어려운 문항이에요. 예, 굉장히 진짜. 어렵죠. 네, 어려워요. 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아이들이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왜 지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사실이 조금 네.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를 자기가 어느 직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있다면 예, 분명히 그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쓰기 전에 이 서류를 왜 쓰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왜 지원하는지 이게 좀 정확하게 나온다라면 훨씬 더 이제 쉽게 쓸 수 있고요. 네. 인사 담당자들은 다 그 떠돌아다니는 인터넷에 합격 족보라고 얘기들 하시죠. 카더라도 많고요. 예, 카더라도 네.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 회사에 합격한 사람의 족보를 몇 개는 갖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자기는 서류는 합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족보 인사 담당자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족보로 쓴 거 긁어다 오면 그거 긁은 건지 다 인사 담당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짧더라도 자기 얘기로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아닌 네. 팁을 하나 네네네, 드리자면 좋습니다. 입사 후 포부 같은 걸 작성을 할 때 되게 네.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코칭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5년 경력직, 10년 경력직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라고 합니다. 경력직 채용권을. 그러면 거기에 모집 요강 중에 필요한 뭐 자격사항이라든지 그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자기가 5년 뒤에 갖춰야 될 요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입사 후 포부는 5년 뒤에 포부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팁을 거기서 네. 갖고 온다면 훨씬 더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아, 포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 많은데 이 방법 네네.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컨설턴트님께도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학생들 참 많이 만나시잖아요. 직접 그렇죠. 만나시면서 정도 많이 드시고 같이 많은 걸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취업은 흔히 하는 얘기로 99번을 져도 단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게임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그 99번 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한다면 언제든 꼭 취업은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또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성공 취업을 위해서 대학교 내에서 취업정보센터 어떻게 100% 활용할 수 있는지 오늘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충청대학교 취업정보센터의 남영찬 센터장님, 이수미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능력중심 사유를 위해서 앞으로도 알찬 내용 가득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찾아뵙죠. 고맙습니다.